일몰된 건보국고 지원, 건보료 인상, 부정성 악화 우려, 건강보험 못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몰제가 떨어지게 되는데 단기수지 전망치 보시면은 마이너스 5.7조까지. 뭐 따로 예산안이 지금 집정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조, 1.0조니까 이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2.2까지 계속될 거고요. 누적수지 적립금 전망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걸로 지금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라는 거죠. 건강보험 누수익 적립금 같은 경우 이제 기관에서 이제 주식 운영한다 할 때 이걸로 이제 보충해서 계속 돈을 늘리고 있었던 상황 중에 하나예요. 재정 전망 자체가 이제 단기 수지가 이렇게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누적 수지가 커지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 누적 수지가 떨어지고 고갈되는 게 언제인가라는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일몰제인데 코로나도 1970년 최초에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법안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은 새 법안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법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건이 다른 법률 규제 필요 없게 된 지를 한 번만 되면 법률 규제 좀처럼 없으니 폐단을 없애고자.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몰제가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어떤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웃돼 버리는 상황이죠. 일몰을 연장한다라는 것은 이제 일몰을 지금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제도가 잠시 이제 유예되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세 차례나 연장이 됐어요. 2011년, 2010년, 2017년 연장됐다가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건강보험료율이 보다시피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월 급여 대비 근로자 회사 반반 부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1% 정도 올라갔다, 0.1%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하원 의장이네요. 메카시 하원 의장 지금 이제 통과되고 있는데 15번 투표에서 하원 의장 선출이 됐어요. 이게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고 미국 상황에서 이제 15번 같은 경우 이제 최근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메카시가 이제 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화당 이제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프레젠트를 하게 되면서 재석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문제가 됐었고 이게 15번 재선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횟수 보시면 이제 이 하원 의장 최다 득표 수가 이게 엄청 많아요. 133회 있죠. 지금 시기 보시면 55년, 56년이고 그때는 이제 참가 의원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예 지금 오지 않거나 이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1800년대 이렇게 있다가 지금 2023년에 15번이 이렇게 다시 됐던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진할 필요가 있겠다죠. 같은 공화당원에서도 이제 메카시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투표가 나타난 게 164년 만이다. 연도를 보시면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이제 공화당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뽑아요. 이 하원 의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하원 의장 선출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만 그냥 재석, 프레젠트만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여하지 않게 되면 표를 안 던지는 거죠. 참여를 하지만 나는 지지자를 표명하지 않겠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이제 포결 의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과반에 대해서 효과를 주지 않아서 공석과 같은 거로 치는 것을 프레젠트라고 표현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당연히 자기 지지자라고 했었던 의원들이 그걸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상원과 하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이 내용이고요. 주별당 2명씩 이렇게 있다. 그래서 50개 주가 있으니 100명을 지금 뽑게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3분의 1을 다시 선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상원 의원 같은 건 누가 되게 되냐면 이런 하원 의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선을 하게 되면 상원 의원으로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 파괴에는 탄핵 관리행위는 굉장히 큼직한 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을 이제 뽐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국회의원이 갖고 있었던 업무 중에서 약간은 정책과 관련된 고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상원이 그래 상원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하원이 동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이제 예산을 짜거나 입법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하원 쪽에 있습니다. 2년의 임기구의 인구수에서 430원 인원이 더 많죠. 예산 세금 탄핵 소추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하원 쪽에 있다라는 것과 몇 명이 뽑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임기에 대해서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원제를 구성하는 게 미국이죠. 이전에 이제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게 봤다면 이 공화당과 하원 의장 쪽에 싸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쪽 보시면은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해서 우리나라 비슷한 것을 이렇게 했었죠. 이번 이제 프리덤 커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재정 적자에 대해서 감축을 요구한 입장 이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의무화 규정 폐지하고 건강보험 상품 판매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쪽이 기대한 어떤 재정 감축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보험자의 저렴한 보험에서 유지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무보험자 비율이 역사상 최저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굉장히 늘었고 메디케어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율이 됐었던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지출 증가율을 하되어 급격량 보험료 증가, 보험료가 많이 증가한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 보시면 벼랑끝 전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정치적으로 부채 상환을 백악관에서 벼랑끝 전술 소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벼랑끝 전술은 실제로 이제 북한이 그때 핵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대화 안 하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 부시 정부 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벼랑끝 전술을 또 잘 쓴 게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죠. 생산적 시간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사체로 야외 약속의 합의 이뤄질 것 매우 심각하게 본다. 아무도 그에 대해 행복해하지 않다. 바로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꺼내게 되면서 일종의 치킨 런이라고도 부릅니다만 벼랑 끝까지 가서 이렇게 위협적인 걸로 안 하면 같이 죽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지금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연방적으로 셧다운은요, 실제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돼서 정말 문을 닫게 되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시 정지를 시키는 게 이게 셧다운이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겠다라는 거, 여기에 방제된 예산을 마련하자라고 했었는데, 원화 입장에서 이제 부채한대에서 반대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인프라게이션은 이걸 투입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화당 보수의원들이 여기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예산 전쟁이고 보수 측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을 너무나 많이 쓰는 파퓰리즘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러한 셧다운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셧다운 할 건 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라는 쪽이 보수의 입장에서 항상 첨예하게 대입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 셧다운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정지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보게 되면 아마 익숙한 사람이고 실제 이 얼굴과 이 얼굴이 같으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새 동거녀랑 이제 택시기사랑 살해했던 이경에 대한 검찰 성취고 약간은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실제로 이 사람이 했었던 발언이나 기타 등 내용 보기에는 굉장히 잔혹한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반성의 기밀 전혀 안 보이죠. 예. 여기 보시면 살해범 범행 주요 내중에 이제 돈 부족하다 그래서 데려가지고 그때 사진이 찍힌 것도 있었죠. 실존된 택시기사 데려가서 했는데 바로 이제 살해를 해버리고요. 그 전에 또 이제 8월에는 전 여자친구 50대를 또 살해를 해가지고 유기를 해서 명의 아파트 지금 가져갔던 게 또 보이게 됩니다. 신고자는 현재 여자친구인 D씨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A씨와 D씨가 거주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명의 아파트가 이쪽인데 데려가서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봤더니 이게 또 있어서 무서워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기를 했고요. 휴대폰 집탈취에다가 이렇게 되고 또 등기로 B씨까지 주게 되고 하게 되면서 C씨도 살해했다 라는 것을 자백을 얻어내게 됨으로써 이 사건이 아직까지 마무리된 게 아니죠. 다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신선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얼굴에 대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머그샷에 대해서 지금 한 게 아니라 운전면허 사진을 지금 보여줬는데 이게 실제 실물과 형태가 얼굴이 좀 달라지게 되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운전면허에 올라간 사진이 젊을 때 사진으로 돼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게 신상 공개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듯하게 찍어놓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취업할 때 쓰는 사진이랑 비슷하네요. 제 눈에는 거의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사진 같네요. 이거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됐는데 조주빈의 얼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를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동의 없이 현재 모습 공개 불가에 대해서 예전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머그샷을 지금 보여주게 왔다. 경찰 같은 경우 이렇게 머그샷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범죄나 이름 같은 거 이렇게 되고 옆 얼굴하고 이렇게 찍어서 있는 거 있죠. 이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사진 얼굴이 너무 다르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라고 합니다.
자, 샤리아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와 있네요. 탈레반 입장에서 지금 보자면 탈레반이 쓰는 어휘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할 것들 시야적으로 의미 있는 거 체크해 봤습니다. 이 살라라고 부르고요. 드레스 코드인데 터번으로 알려져 있죠. 머리에다 이거 쓰는 걸 살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응이나 랑고탈이 부르게 되는 살라라는 이름이 유명하고 터번이 지금 이 의미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반 지금 나와 있죠. 이 전통 의상에 대해서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온 것 중에 하나인데 몸을 지키다 옷에 대한 의미로서 이렇게 쓰이고 이자로 나와 있어요. 발목을 노출시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긴 바지를 통해서 이렇게 가리는 거고 이게 단순히 율법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 지역의 건조 기후기 때문에 피부를 타지 않게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리시 같은 경우는 턱수염이에요. 이걸 하게 되고 아프간은 이 턱수염이 없게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자르지 아니하고요. 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자면 운동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탈레반 같은 경우 지금 신고 있는 신발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나는 물소들의 이제 가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명태들이 이 명칭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시고 탈레반에서 이제 쓰게 됐을 때 자주 나온 용어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샤리에 나와 있는 여성들의 머리 가리기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부르카 눈 부분 망사제하고 전부 다 덮는 거죠. 이런 걸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타인을 유혹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여성의 그 샤리아 율법상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걸 가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라고 해서 그적 샤리아가 시행되고 있는 이슬람 율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마다 일시적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전부 다 가리고 지금 나와 있죠. 눈을 제한 얼굴 전체, 목을 머리는 사각형, 키마르, 목 어깨 가리는 망토나 기타 등등 차도를 치면 전신 망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명태를 구분하라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7가지가 실제 무슬림 여성들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여성이 차별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리아 전용법인데 샤리아라는 의미가 또 이제 그쪽 말로 이제 법을 지키다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샤리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도 이래요. 여성의 증언이 남성 증언의 2분의 1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통죄라든지 또는 이제 혼외정사 이런 거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투석형입니다. 돌 맞춰서 죽게 해요. 근데 이게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이라든지 또는 간통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4명을 갖다 놔야 되는데 남자가 4명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자가 있으면 2분의 1, 여자는 8명이 필요해요. 뭔 소리야 이건 싶겠지만 간통이나 혼외정상 아니면 증명한다 이런 거에서 필요한 인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남자가 3명 있으면 여자는 1명이 아니라 2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자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진짜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의 어떤 인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운시켜서 보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 사적 규모 결혼이혼 상속양이나 아까 했던 복장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이제 무슬림 여성들 같은 무슬림 남성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무슬림 남성은 기독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타종교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여성들도 결혼해서 제약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동하는 국가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부터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프리카나 이쪽 라인에서 보이게 됐고 사법 체계에 대해서 지금 영향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 굉장히 강화되는 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9위 반도체 1조 투자하면 1,500원 세금 감면 15% 공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전지 분야, 2차 전지 분야와 정유 분야에서 우리나라 앞서 나왔는데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상품이고 실제로 이제 그 2위, 3위와 비해서 거의 뭐 압도적으로 높은 수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액공제를 계속 올려준다라고 한 거죠.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15%까지 올려준다.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를 올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이게 뛰어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고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국 수정안 35까지 지금 있고요. R&D 비용과 35에서 50까지 정말 세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입장에서 이런 반도체 수출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가 존폐 위기에 올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공제 시 한시 상황 2%, 중견기업 5%, 10% 이런 거고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 2020년 1월 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노후차 폐자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됨으로써 실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 어떤 조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금 전부 다 이제 어떤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례세율 같은 걸 적용해서 세액을 감면해 주거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법인세도 보다시피 산입한도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세하는 달이 이런 특례 제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련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평화세가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유형별 과거 금융위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자체가 갖고 있는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심한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조만간 이중 복합위기 올 것이다라고 나왔죠. 실제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게 단순 위기 상태지만 이중 복합위기에 바로 여기 보시면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 보이는데 삼중 복합위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한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1997년에 있었던 IMF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중 복합 위기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조금만 더 나가면 이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에 대해서 지금 좋아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 반도체에서 뚫어진 거는 이런 복합 위기를 막고자 하는 어떤 자구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이에요. 경사환자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칠 경우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본인 보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과실비는 직진 차량 치료받지 않았다. 현행 같은 경우는 과실 정도 보고는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H랩은 대인 같은 경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자상으로 해야 된다. 결국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의 치료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자신의 보험비에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장기치료 진단서입니다. 한 달 넘게 될 경우 어떻게? 거기다 진단서를 내야 돼요. 그리고 4주 초과 진단서 기준 보험금 지급. 그럼 4주 초과할 경우는 내가 지금 계속 아프다라는 거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나가고 있는 너무나도 이제 과도한 이제 비용들이 우리의 자동차 보험을 올렸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제 잡고자 이제 시행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솔직히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실손 의료보험이 어느 정도 떠넘길 수 있고 장기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나일론 환자라고 부르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공사환자 과실은 상대방 보험사 치료비 전액 다 내달라 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본인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무조건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게 본인도 거기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비 전액 부담 150만 원이 이쪽에 운전자에서 다 했는데 여기서 뭐 50만 원, 30만 원에서 본인 부담이 70만 원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쳤다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들어놓거나 이런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등급별로 보상한도도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죠. 예전만큼 그렇게 혜택이 없어진 이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사고를 안 내야죠. 그래서 약관 개정 지금 보시게 되면 경상 환자에 대해서 지금 바뀐다. 부족 치료비 보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경상 환자 보상한도 상향 올려놨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부품 교환 수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품질은 교환 수리 신설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전에 자차에서 막 해갖고 협상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리 가능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다음에 상급변시는 지급기준 개선이라고 그래서 예전 상급변시 무한정으로 쓰는 거에서 제한을 뒀고요. 대리면상 지급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자동차 보험에서 깜깜이 행정들이 조금 변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간추린 뉴스 드립니다. 짧게 가보죠. 간추린 뉴스 보시면 국조특위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가족들이 와서 국민의힘 굉장히 이제 질타를 했었죠. 의미가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 이제 처벌받아야 할 세는 계속 맞고 국조특위를 굉장히 막으려고 했었던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이 공무원들 있죠. 그 당시 이걸 책임을 져야 될 사안에 질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국조특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장이나 경찰 그 당시에 이제 용산구청장이나 이렇게 이 사퇴를 촉구하는 거였고 이상민 장관까지도 제안을 걸었었는데 국회는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사 국조특위가 이태원 국조특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무限명인전 전 세계 시대에 워낙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빌라왕에 대한 얘기죠. 돈이 없는데 빌라를 수십 채를 사는 거예요. 처음 보신 컨설팅 업체가 낍니다. 컨설팅 업체가 껴서 임대인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명의 이전, 대여료 지급하고 리베이트 지급하고.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여료 지급을 했으니까 이쪽에 소유가 넘어오게 돼요. 명의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낸 게 뭐 리베이트밖에 없습니다. 즉 리베이트는 뭐 임차인의 전세 계약한 거에서 일부를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많은 임대인들에게 이걸 받아서 서로 명의이전 주고 받아가면서 토스를 해가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중간에서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엄청난 부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채무 구상에서 주택도시 뭐 주택 허가에서 지금 이거를 보증채무 구상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막아주고요. 보증금 지급하니까 결국 이쪽에서 요금을 다 떠안는 이런 상황이 된 게 빌라왕입니다. 근데 보증금 빼앗긴 피해자 석출이는 1139채 이런 식으로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 빌려 같은 거 이런 거 전세 한번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 하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좀 아는데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못 들어간 사람이 이걸 많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했었고 최근에 이걸 투명화시키겠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세를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상황을 우리가 세무서에서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기를 막을 수가 있고 누구나 이제 집을 이제 구매할 때는 집 전세를 들어갈 때는 그 집을 빌려주는 사람의 채무를 다 확인하는 게 이제 일반적 절차로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공공기관 정원추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2,000명 구조조정 단행한다라고 했었죠. 물론 늘어난 데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구매에서 한국철도공사 줄이고요. 예, 보시면 공사 마사에 지금에서 줄이는 거 쫙쫙 보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공사 서비스에서 지금 바꾸죠. 정원 구조조정. 이게 큰 게 하이패스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있게 됨으로써 거기서 이제 줄어들게 1,000명 이상 이렇게 하게 되고요. 건강보험공단도 지금 보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준정부 기관이나 공기업까지해서 정원 감축해서 구조조정하는데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초과 인원들 전부 다 해소를 하겠다라는 거고 인위적 구조조정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의 인위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죠.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화재난 상황입니다. 바움터널 화재로 이제 5명 숨지는 참사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천에 있는 경의고속도로에서 이쪽에서 이제 화재가 났던 것 중에 하나고 실제 이제 이쪽에서 5명 숨지고 41명 다쳤던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불연 소재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불연 소재라는 건 타지 않는 소재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브라질에서 지금 있는 것, 이거는 이제 펠레 영면식이에요. 이 펠레라는 사람이 이제 80세 영명하게 됨으로써 축구 왕조 저번 때 굉장히 초반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세상을 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브라질에서 이걸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시면은 잘 모르는 분 있으면 펠레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펠레 뭐 슈퍼스타 레전드 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지금하고 기준이 좀 다르게 합니다만 왜 이 사람이 축구의 신인가? 그 사람이 했었던 축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한 나라의 축구 선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슈가 될까라고 한다면 이것이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누리에 대한 얘기죠. 145일 만에 이제 달궤도 안착했다라고 해서 지금 들어간 거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달궤도 안착해서 이렇게 되지만 어느 순간 2040년이 되면 이제 우리는 별이 안 보일 거다. 왜 전부 다 위성일 거다라고 해요. 이제는 이렇게 위성을 쏘아가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임무궤도에 안착해서 12월 29일 날 들어가게 됐고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달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게 됐습니다. 또한 매장된 자원들까지 탐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게 다누리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이 다누리가 달 위성이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수소전기차 보급계획으로 체크해놨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국산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차이가 있었고 누굴 더 많이 줄지 뻔하죠.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외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보조금 많이 주는 거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국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차별 두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자동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7만 40만 나와서 전기차에 대한 지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23년 같은 경우, 25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 113만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지금 연장한 상태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주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고갈되게 되면 더 이상 안 주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걸 확인하고 구입해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의 전기차를 쓸 때 기억할 건 충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안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건데 실제로 이 전기차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될 때 여기는 대책이 부족하다라 해서 안전성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가솔린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차후에는 전기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초고생 인터넷 평균 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순위예요. 2위, 이전에 1위였어요. 2위, 4위, 7위, 지금 뭐 쑥 4위. 이제 우리나라는 인터넷 초고속에 대해서 강국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 있고 지금 보려면 모나코하고요. 아랍 쪽이나 이런 쪽이 지금 320, 310대가 있고 300 이상의 속도. 여기 보시면 모바일 땐 평균 속도 순위가 엄청나게 빠르죠. 아랍과 카타르가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보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이쪽은 늦게 인터넷이 깔리다 보니까 최근 기술로 깔린 광통신망만 깔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모바일 인터넷에서 저속과 고속을 함께 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세계 평균 148.48인데 우리나라 이거 간신히 넘겼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쓰고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가장 고속 광랜을 다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보게 되면 요금제로 해갖고 뭐 10메가짜리, 100메가짜리 이런 거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뭐 100메가, 500메가에서 500메가 쓰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느리다 생각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속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실제로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컨텐츠 체감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결정을 다운로드 받거나 뭘 받을 때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만,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전만큼 강국은 아니다라는 수준으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복권 당첨금 수령 전차 지금 나왔어요. 실무가 인터넷 복권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저도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방문에서 이렇게 하고 복권번호 제시하게 되면 여기서 예치금으로 수령을 해서 가게 된다. 실명 인증해서 계좌 튼다라고 하는데, 이전에 달랐던 게 복권 당첨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5만 원이었어요. 그럼 그 이상 내게 되면 세금을 뜯다 보니까 실제 수령이 달랐었는데, 이제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결국 이거 하게 되면 18만 명 이상이 안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이제 하는 게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통해서 이제 곧바른 당첨금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니까 복권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볼 수 있습니다. 복권은 사행성으로 모실 필요가 없는 게요, 나름대로 이제 복권이기도 하고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제 기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용되는 금액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부전은 K컨텐츠는 성장 장애입니다. 문체부가 업계만의 편법과 잘못된 관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후크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이승기가 있었던 것이고, 최근에 윤정현 씨도 나오게 됐죠. 거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활동 수익이나 미정산에 대해서 이승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있었고, 미정산된 수익에서 받은 걸 전부 다 올기부를 하면서 문화를 바꿔놨죠. 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기서 이승기 씨가 받았던 대접은 굉장히 열악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연예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 생각만큼 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기뿐이겠어요. 후쿠오 말고도 이제 다른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문체부에서 이걸 만든다라고 하니까 잘 바뀌게 될 것 같고요. 불공정 계약 체결 같은 거나 부당이익 같은 것들이 환수시키는 시스템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괄 지급정지 해제 절차예요. 일괄 지급정지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이걸 당했을 때 갑자기 이제 지급이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 지급정지 해제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영업적 방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통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서 지금 나타났을 때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제하는 것 중에 하나고, 반대로 이제 일괄 지급정지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하는 게 맞겠죠. 보이스피싱 맞게서 하는 거니까. 일괄 지급정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당했다 우려가 되게 되면 이것을 제한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이제 일부나 전체나 이걸 막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02년 국방위에서는 57조였죠. 이 57조에 대해서 핵심 전력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다만, 여기 눈에 띄는 게 병장 기준 15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이에요. 참고로 저 받았던 게요, 저는 이제 2001년 제대인데 병장으로 받았던 게 그때 5만 원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게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GP에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받았거든요. 위험 지역이라서. 그 당시 월급이 얼마였냐, 2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15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2024년 100만 원까지 올리죠. 물론 최저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올려주면서 이걸 한다는 건데, 이게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잘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병역환경도 지금 바뀐다고 해서 기본급식이 14,200원 인상입니다. 먹을만하게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고, 민간조리원증을 한다라는 것은 식사에 대해서 대규모 폐바 같은 데서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방에 대해서 57조만의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그 장병들의 그만큼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거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고, 제가 봤었던 게 식사를 할 때 핸드폰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 봤어요. 지금의 군대 틀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은 우리가 높게 사야 되고, 옛날보다 편해졌네 이런 얘기도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를 국가를 수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고맙다는 생각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직종별 가동연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정년이 더 늦춰진다라는 거에서요. 골프장 캐디나 축구 선수 같은 거 가동연한 이런데 쭉 내려오시면 여기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 70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게 되면 당연히 정년이라는 것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라는 건데 일부 법령 같은 경우 연나이를 이걸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정한 이유가 이거 이후 때 나타날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게 있습니다. 만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이게 만 19세 라고 했었을 때 이 만 19세가 1월 1일이 넘었을 때가 있고 자신의 생일이 지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같은 대학생 중에서도 누구는 성년이고 누구는 아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저기를 만나에서 연나이로 바꾼 게 그 이유기도 합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만나이를 따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교정할 필요가 있게 됐고 이 병역법 같은 경우도 연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이로 됐었을 때 이걸 연나이로 바꾸는 게 맞는지 여기서 제약이 따르죠. 자,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원민족주의 또는 자원의 무기화라고 부르죠. 요소수나 리튬까지 강화되는 자원민족주의인데 이전까지는 뭐 석유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젠 다양한 어떤 가지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자원의 물동량의 이동이 제한되게 됨으로써 갑자기 급등하는 너무나도 쉽게 구했더니 비싸진 형태가 나타났죠. 또한 탈탄소 행보기 때문에 이전까지 이 소위 말하는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연료들,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도 자원민족주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원 부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는데 실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자원 문제 계속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한 자원 빈국이거든요. 그래 전략적으로 이게 준비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비례대표제 있고요. 지역구 있는데 맨 위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걸어놨던 것 중에 하나고 정당명시 비례대표제 부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아직까지 여기서 도장을 찍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중대선거구제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대선거구제도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갖고 있는 정당들 입장에서 거대 정당 입장에서 자신의 기반을 다져놓고 그렇게 힘써왔던 지역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지역구에서 닦아놓은 게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커지게 되면은 전략상 이제 주판을 튕기면서 내가 지금 국회의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바로 뭐냐면 이쪽에 보면 전부 다 누구?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준연동형을 하게 됐을 경우 자신들이 과대대표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정당의 지지도 유예에 맞춰서 이제 따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대적으로 자신의 받은 표에 비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일종의 50% 정도는 비례대표 제한하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네 정당 지지도만큼만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이상 가져가는 걸 뱉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폐지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6대 광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치선전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냐라고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손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납부 연령이죠. 예, 지금에서 26, 14세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서 연금 납부를 넣는 게 일본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기도 하고 5년간 100만 원 추가 납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험료도 지금 보험료 인상에서 지금 나타나죠. 그래서 고령자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연수입이 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연금 수령식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정부에서 이런 연금 개혁을 계속 재시동하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 철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실제 마크롱과 관계된 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얼마 전에 블랙핑크가 같이 이제 마크롱이 사진 찍고 셀카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비판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지지한다 좋았던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데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어떤 자제와 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디스 퀴즈,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어휘들, 그리고 마지막 문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